단순한 시공회사로서의 사업 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 건설 회사 웅진건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한선재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NDN 방송 기획본부장 김강수입니다. 오늘은 부천시의원 한선재 의원님께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솔직하고 진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선재 의원님께서 정치를 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정치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의원으로서 의정 활동한 것은 한 16년 됐습니다. 제가 사선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 특히 부천 시민들이 그 분에 넘치는 사랑을 많이 주셔서 16년 동안 즐겁게 또 시민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 경험이 풍부하시네요. 네. 네. 의원으로 활동하셔서 업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제일 보람된 업적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이제 부천시에 대한 기여와 성과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영상문화 단지가 2001년도에 그 한 11만 평 정도를 1,031억을 주고 이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계속해서 난개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투자자들이 이 중간에 도산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상문화단지가 더 이상 난개발은 안 되겠다. 그래서 난개발을 막아낸 그 부분들이 현재 지금은 시민들이 높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제가 의장으로 일을 할 때 경기도지사가 이제 부천에 현장 그 실국장 대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경기도지사에게 영상문화단지를 시가와 용지로 바꿔달라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실현이 돼서 현재는 한 1조 한 5천억 정도의 이제 자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누가 뭐래도 잘했고 또 시민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 두 번째는 지하철 7호선은 지금 현재 부천 시민이 가장 잘한 정책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부천시가 이제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시 부담이 좀 많다. 그래서 전임 시장께서 지하철 뚜껑을 닫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뭐 엄포를 놓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민간 재원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경기도와 서울시 국회를 쫓아다니면서 외부 재원을 확보를 해서 지하철 공사가 무난하게 끝난 것이 저는 이제 두 번째 보람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무릉동 공원이 본래는 1, 2, 3단계로 단계적으로 개발을 계획을 했었는데 1, 2, 3단계로 개발하면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임 시장께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 1, 2, 3단계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조성을 하자.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해서 우리가 지금 14개 정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차용을 해서 아마 그때 당시 한 208억 정도, 280억 정도 기금을 차용해서 무릉동 공원을 한꺼번에 해결한 기억이 있습니다. 또 지역구는 제가 이제 소사동이 지역구입니다. 우리 지역은 3대 공원이 있습니다. 근린공원, 그 다음에 문화공원,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이 3대 공원을 조성한 게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의원들을 하고 있지만 그 지역구에 공영주차장 하나 건설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4개의 공영주차장을 건설을 한 것이 이제 두 번째 가장 잘한 일이고 세 번째는 우리 집은 성주산 스포츠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축구장, 배드민턴 전용구장, 족구장, 인라이장, 테니스장 이런 각종 시설들이 성주산 공원에 한꺼번에 모여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한 것들이 가장 잘한 일로 자부하고 싶습니다. 네, 뭐 부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네. 김만수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김만수 시장님께서 뭐 7년 한 6개월 동안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하신 거죠. 저는 김만수 시장이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다음에 혁신적 DNA를 높게 평가를 합니다. 사실 부천시 행정은 전국 최고의 행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상을 2관왕을 했고, 그 다음에 136개의 대회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평가하기는, 또 시민들의 평가하기는 상당히 부천시 행정이 수준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상을 받고 대회상을 받았는데 그 상을 받은 것들이 이 시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시민들 혜택으로 돌아가는지 여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많은 업적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선재 의원님께서 부천에 제일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정책은 이제 부천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도시 가치가 갈수록 낮아짐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삶이 좀 불만이 많아진다. 특히 그 구도시의 그 주차장 문제. 사실 직장에서 한 8시 이후로 퇴근을 하면 구도시는 1시간 정도 그 동네를 돌아야만이 겨우 주차할 공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500m 반경 이내에 도심공원을 조성하고 그 지하에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면 주차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녹지 공간도 확충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주차 문제, 공용주차장 꼭 만들어 주십시오. 한선재 의원님, 정치를 하는 목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질문하면 상당히 이제 정치 영역이라는 것이 도시도 정치 영역이고 복지도 정치 영역이고 또 행정도 정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정치는 그 대화와 타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화 타협에 있어서 한 가지 이제 제가 항상 그 염두하고 고려한 부분들은 저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생각이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자세.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토론을 하다 보면 또 정책 결정을 하다 보면 본인의 소신과 또 시민들의 의견이 서로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신을 꺾고 시민들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들이 다른 정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과 관련돼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서생적 문제의식, 그 다음에 현실적 그 정치 감각, 이런 걸 좀 겸비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론적으로는 맞다 하더라도 상인적 현실 감각을 굉장히 중요한 정치 지도자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는 사실 이제 그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듬는 것이 정치의 요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다문화 가족, 이런 사람들을 좀 이 정책군으로 이렇게 흡수를 해서 그분들에게 뭔가 좀 삶이 윤택해지도록, 행복해지도록 하는 것이 정치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제 중산층이나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뭐 도와주거나 지원해주지 않아도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취약계층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사실 스스로 살아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요체는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약자와 서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한선재 의원님은 겸손하시고 인물도 되시는데 또 대화와 타협을 네. 또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과 경기도를 국한하지 말고 네. 대승적으로 그 필요한 정책이나 네. 어떤 소신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가장 이제 그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본다면 이제 분권형 개헌 이게 이제 그 우리의 이제 화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방자치가 실현된 게 한 25년 정도 되는데 아직도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민들은 이미 지방정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정부는 80년대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중앙통제식으로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식 때도 말씀하시고 국회에서 연설하셨지만 어쨌든 금년 6월 달에 지방선거와 함께 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져서 사실 뭐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이제 유형 또 도시 환경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인사권, 또 조직권, 그다음 예산 분배권 이런 것들이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기회에 꼭 지방 분권이 네. 실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장의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천시장의 덕목은 아무래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소통 능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통도 이 자기하고 친한 사람만 소통할 게 아니라 상대 당 또 본인과 다른 정치 성향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수평적, 수직적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정책 집행 능력인데요. 아무리 이제 시가 정책을 수립해서 의회 통과가 되어도 정책 집행이 늦어지거나 또는 정책 집행을 포기한다면 지역 발전이나 또 행정의 리더십의 루스 현상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집행 능력이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저는 비전 제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빛의 속도만큼 또 사회나 정치가 빛의 속도만큼 변화하고 있는데 이 정치가 사회 현상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가끔 있다. 그래서 지방행정이나 정치나 이런 영역들이 시민들과 함께 가려면 아무래도 시민들보다 한 단계 빠른 비전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번째는 위기 관리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밀양에서도 대형 화재가 나서 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사실 기초지방정부는 소방권, 또 경찰권, 교육권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이나 소방이나 경찰은 어떻게 보면 종합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부천 시민에 대한 모든 행정의 책임을 시장이 갖고 있지만 이런 세 개의 영역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든지 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의 한계가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속해 있는 도시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키려면 이런 위기관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의 즈음에서 한선재 의원님께서는 많은 시민들을 지금 만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말씀 들어보니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데 네.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날씨가 아마 그 사상 초유의 그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데요. 저는 이 한파만큼 부천시 경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수년 전만 하더라도 부천은 그 재정자립도도 높고 또 상당히 수도권에서는 경쟁력 있는 도시라고 다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이 관내에 있는 중견기업들이 대부분 서울산업단지나 저기 이제 뭐 아산산업단지 이런 데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재정이 재정 자립도가 그 과거에는 한 70-80%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금년 부천의 재정 자립도는 32.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기업이 대체적으로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데 기업이 이제 관여로 탈출을 하니까 세금이 일단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나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종업원도 나오고 가족도 이제 이사를 가서 이제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이제 줄어든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세수가 줄고 인구가 줄어들으니까 상당히 지금 이 경제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도시가 지금 쇠퇴하는데 이 도시가 쇠퇴하면 빨리 재정을 투입을 해서 이 쇠퇴된 도시를 복원해야 되는데 재정 자립도가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 쇠퇴해가는 도시를 복원하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다음 시장은 이 부천시 경제를 다시 살려내는 그런 경제 시장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천시는 수도권에서 변방의 도시로 추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금 장기적으로 표류하고 있는 그 영상문화 단지를 신속하게 개발을 해서 그곳에 세수 증대와 일자리를 만드는 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기업이 지금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나가고 있는 기업을 다시 부천에다가 그 사업체를 옮기게 하려면 대체 산업 단지가 필요합니다. 그 대체 산업이 대장동 친환경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그 대장동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속하게 착공을 해서 산업 대체 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데 부천 친환경 산업단지를 4차 산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 그러니까 일자리와 그 다음에 주거와 녹지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친환경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부천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또 그 재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부천시장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저는 1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천시장, 또 의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직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부천시가 안고 있는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의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의 한계 때문에 아직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습니다. 시민들이 저를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부천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푸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바치고자 합니다. 시장은 준비된 사람이 해야 합니다. 경험은 갑작스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기적은 기적적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말을 믿습니다. 준비되고 또 정책 역량을 평가받은 그런 사람이 부천시정을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중심의 행복과 안전이 담보되는 경제 중심 스마트 시티 부천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천의 한선재 의원님과 함께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천과 나아가 국가에 매우 유익하고 보람된 정책에 대한 소감을 진솔하게 밝혀주신 한선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힘찬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어울리는 패션이에요. 이렇게 들어도 되고 이렇게 들면 멋있겠죠? 본 제품을 제가 여러분들의 겨울에 문화 파티에 가지고 나가면 충분히 이슈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끌림의 뷰티 테라피는 뷰티 전문 대학 졸업자와 병원에서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계속적인 기술 발전을 위해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보다 더 나은 기술을 발전시켜 고객님들에게 아름다움을 더해드리는 곳입니다. 요즘 핫한 줄기세포 배양액을 이용한 마사지도 있습니다. 끌림의 뷰티 테라피로 오세요. 최우선으로 한성이 추구하는 가치 경영은 국내 유수의 대형 거래처에서 한성의 김치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국내 40여 개의 특급 호텔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차별화된 고급 김치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공급하는 그날까지
한성식품의 영혼을 담은 가치 경영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양안방 최고의 전문 의료진들로 구성된 고객 만족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나치과병원은 국내 최고의 의료기구를 구축하여 환자들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다나 한방병원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안녕하세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인생은 미완성을 부른 가수 이진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왜 나왔냐면 이 제품 TLE MSM 그러니까 식물성 유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식물성 유황. 여기 무릎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유황을 많이 먹고 인생을 즐겁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 식이 유황 MSM 식물성 유황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1위 연락 주시면 스팀직화구이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 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